제 이름은 이영자입니다. 올해 70이에요. 남편 윤명수는 74시고요. 우리는 경기도 어느 구도심에서 살아요. 재개발 구역이라고 해서. 언젠가는 헐릴 동네인데 아직은 그대로 남아있지요. 5층짜리 낡은 상가주택 2층에서 남편하고 단둘이 살고 있어요. 1층은 빈 가게고 3층부터 5층까지도 다 비어 있어요. 이제 이 건물에는 저희만 남았거든요. 남편은 귀가 어두워서 청력 보조기를 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청력 보조기를 끼는데 가끔 그것도 깜빡하고 잊어버려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방금 밥을 먹었는데 여보, 점심 안 먹었어? 하고 물어보기도 하지요. 하지만 착한 사람이에요. 평생 저한테 손 한 번 안 대고 살았고 제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우리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윤석진이요. 외동아들이었어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35살 때였지요. 교통사고였어요. 퇴근길에 중앙선을 넘어온 차가 들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상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대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다고 경찰이 그렇게 말해줬어요. 사고 시간이 밤 9시 12분이었대요. 그 시간이 제 머릿속에 박혀버렸지요. 지금도 시계를 볼 때마다 9시 12분만 되면 가슴이 철렁하고 그날 밤이 떠올라요. 석진이는 독신으로 살았어요. 결혼을 안 했거든요. 엄마, 나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라고 말하곤 했는데 사실은 눈높이가 높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35살까지 결혼을 안 하니까 제가 걱정이 많이 됐었지요. 회사 다니면서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 전화로요. 엄마, 나 석진이야. 잘 지내시죠? 하고 묻곤 했지요.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요. 석진이가 떠나고 나서 얼마 후에 통신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명의자가 돌아가셨으니 해지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아니요. 그냥 두세요. 제가 요금 낼게요.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여보, 아무도 안 쓰는 전화번호를 왜 유지해? 돈만 나가잖아. 저는 대답했어요. 혹시 몰라요. 석진이가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 알았지만 그 번호를 끊고 싶지 않았어요. 석진이가 쓰던 마지막 흔적 같았거든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매달 통신요금 고지서가 왔고 저는 꼬박꼬박 냈지요. 사용 내역은 항상 0원이었어요. 통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그냥 번호만 살아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 고지서를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석진이 번호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 세상 어딘가에 석진이 흔적이 남아있구나. 하고요. 우리 동네는 정말 조용해요. 재개발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서 밤이 되면 거리에 불도 별로 없어요. 가로등 몇 개만 깜빡거리고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지요. 저는 그 조용함이 좋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올해 4월이었지요. 봄이었는데 아직 날씨가 쌀쌀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시계를 보니 9시 10분쯤이었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집 전화요. 요즘 집 전화로 오는 건 대부분 보험 광고나 대출 광고였어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손을 닫고 전화기로 갔는데 발신자 표시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에 석진이라고 떠 있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쓰지 않던 그 번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봤더니
청력 보조기를 빼놓고 뉴스를 보고 있어서 전화벨 소리를 못 들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수화기 너머로 소리가 들렸는데 숨소리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어요. 엄마, 저는 수화기를 떨어뜨렸어요. 그 목소리는 석진이 목소리 같았어요. 분명히요.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에서 뚜뚜 하는 신호음이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여보, 무슨 일이야? 남편이 청력 보조기를 끼고 제게 왔어요.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말했는데 사실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잘못 걸린 전화였을까요? 남편이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를 주워서 제자리에 놨어요. 몸이 안 좋나? 얼굴이 창백해. 괜찮아요. 놀라서 그래요. 제가 말했더니 남편이 제 팔을 잡고 거실로 데려갔어요. 앉아 있어. 내가 물 가져올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꾸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울리는 건 아니었는데 제 귀에만 들렸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따르릉 하는 소리가 들려서 화들짝 놀라 돌아보면 전화기는 조용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귓속 깊은 곳에서 벨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여보, 지금 전화 안 왔어요? 하고 물어보면 남편은 무슨 소리야? 조용한데. 하고 고개를 갸웃했지요. 청력 보조기를 끼고 있는데도 못 들었다고 했어요.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어요. 밤 9시 12분이었어요. 정확히요. 저는 그때 시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9시 11분에서 9시 12분으로 바뀌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번에도 발신자는 석진이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벨소리가 울리는 걸 지켜봤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째 벨소리가 끝나고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와서 물었어요. 왜 안 받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고 전화 같아요. 제가 말했는데 남편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9시 12분에 전화가 왔고 발신자는 석진이었어요. 저는 또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지요. 매일 밤 9시 12분. 정확히 그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요즘 전화 자주 오는데 왜 안 받아? 누구야? 저는 대충 둘러댔어요. 보이스피싱 같아요.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조심해야지. 절대 받지 마. 하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정말 석진이 번호에서 걸려오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동네 산책을 나간 사이에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원이 받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 아들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들은 죽었거든요. 상담원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 2분쯤 지났을까요? 상담원이 다시 말하더라고요. 고객님, 해당 번호는 현재 사용 중이 아닙니다. 개통은 되어 있지만 통화 내역이 전혀 없네요. 10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발신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 집으로 전화가 온 건 뭐죠? 매일 밤 9시 12분에 와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기록상 해당 번호에서 발신된 기록이 없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발신자 표시에 석진이 이름이 떴는데 통신사 기록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그날 저녁 저는 통신 기사를 불렀어요. 집 전화가 이상해요.
자꾸 이상한 전화가 와요. 기사 아저씨가 와서 전화기를 이것저것 만져보고 벽에 전화선도 확인하고 단자함도 열어보고 했어요. 한 30분쯤 걸렸을까요? 기사가 말했어요. 이상 없는데요? 회선도 깨끗하고 전화기도 멀쩡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요. 9시 12분에요. 제가 말했더니 기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그 시간에 제가 한번 와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기사는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도 전화는 왔어요. 9시 12분에요. 이번엔 남편도 옆에 있었어요. 벨이 울리자 남편이 말했어요. 받아봐. 내가 옆에 있잖아.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어서 귀에 갖다 댔어요. 숨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 안 받아? 석진이 목소리였어요. 분명했어요. 저는 입술이 떨렸어요. 석진아, 너야? 대답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또 신호음과 함께 끊겼지요. 누구야? 남편이 물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말했더니 남편이 전화기를 가져가서 착신 번호를 확인했어요. 석진이 번호네. 이거 뭐야?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는데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요. 제 머릿속엔 계속 그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여보, 어젯밤에 꿈을 꿨어. 석진이가 나왔는데 전화하지 말래. 받지도 말래.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꿈에서 석진이가 그러더라고. 아빠, 엄마한테 전화 받지 말라고 해. 그러는 거야. 그날부터 남편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받지 마. 받지 마. 이런 말을 중얼거렸어요. 밤마다요. 저는 남편을 깨워서 물었어요. 여보, 무슨 꿈 꿔? 남편은 기억을 못했어요. 이틀 후, 저는 석진이 방을 정리하러 갔어요. 우리 집 안쪽 작은 방이었는데 석진이가 쓰던 방이거든요. 10년 동안 그대로 놔뒀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더니 석진이 물건들이 있었어요. 수첩, 펜, 지갑. 그 안에 작은 메모지가 하나 있었는데 석진이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9시 12분 꼭 전화.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석진이가 9시 12분에 저한테 전화하려고 했던 걸까요? 사고 나기 전에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전화를 받기로요. 9시가 되자 저는 전화기 앞에 앉았어요. 남편은 또 그 시간이네. 오늘은 받을 거야? 하고 물었어요. 네, 받을게요. 남편은 제 옆에 앉았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 시계를 봤어요. 9시 10분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9시 11분이 됐어요. 초침이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9시 12분이 됐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따르릉 저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석진이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엔 정말 또렷했어요. 엄마, 아직 거기 있어요? 석진아, 너 정말 석진이야? 네. 엄마, 나요. 석진이가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기계음 같은 게 섞여 있었지만 분명 석진이었어요. 거긴 어디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저 여기 있어요. 계속 여기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기다려? 엄마를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엄마가 전화 받아서 다행이에요. 이제 엄마 차례예요. 내 차례? 무슨 차례? 엄마가 올 차례요. 여기로요. 석진이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석진아, 석진아. 제가 소리쳤어요. 남편이 끊으라고. 하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수화기에서 삐 하는 긴 신호음이 들렸어요. 너무 커서 귀가 아플 정도였는데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었지만 신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방 전체에서 들리는 것 같았지요. 집 안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거실, 부엌, 복도, 모든 전등이 깜빡거렸어요. 저는 귀를 막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어지러웠어요.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몸이 어디론가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제가 서 있는 곳은 거실이 아니었어요.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사방이 시멘트 벽이었고 천장도 낮았어요. 좁은 방 같았지요. 앞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 낡은 나무 문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손잡이도 녹슬어 있었어요. 저는 그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삐걱하는 소리를 내면서요. 밖은 복도였어요. 긴 복도였는데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복도 양쪽엔 문들이 있었는데 모두 닫혀 있었어요. 복도 끝에 누가 서 있었어요. 뒷모습이었지만 저는 알아봤어요. 석진이었어요. 석진아! 제가 불렀어요. 석진이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얼굴이 보였는데 석진이 얼굴이었지만 표정이 없었어요. 눈동자에 빛이 없었어요. 엄마 왔구나. 여기가 어디야? 우리 어떻게 된 거야? 몰라요. 나도 여기 있어요. 오래됐어요. 올해 얼마나? 10년이요. 사고 나고부터요. 그때부터 계속 여기 있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너 정말 석진이야? 네. 엄마. 나예요. 근데 나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엄마도 와야 해요. 무슨 소리야? 나 돌아가야 해. 석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얼음장 같았지요. 안 돼요. 엄마가 전화 받았잖아요. 받으면 와야 돼요. 그게 규칙이에요. 무슨 규칙? 제가 소리쳤는데 석진이는 대답하지 않고 저를 복도 안쪽으로 끌고 갔어요. 저는 뿌리치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복도 끝에 도착했을 때 빨간 문이 있었는데 석진이가 문을 열자 아는 작은 방이었고 그 안에 전화기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다이얼 전화기였는데 검은색이었고 수화기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엄마, 이제 엄마가 전화해야 해요. 누구한테? 아빠한테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이게 순환이라는 걸요. 제가 전화를 받았으니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싫어. 난 안 해. 석진이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럼 나 혼자 있어야 해요. 1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석진아, 엄마. 제발. 너무 외로워요. 저는 울었어요. 제 아들이 10년 동안 이 어두운 곳에 혼자 있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안 돼, 석진아. 차라리 나랑 같이 나가자. 못 나가요. 전화를 해야만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을래? 너랑 같이? 저는 바닥에 앉았어요. 전화기는 계속 또 소리를 냈지만 저는 수화기를 들지 않았어요. 석진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선 시간이 흐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전화벨이 울렸어요. 석진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전화해요. 아빠한테서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디 있어? 경찰 불러야 하나? 여보, 석진이가 기다려요. 제가 말했는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제가 한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받지 말랬잖아요. 전화가 끊겼어요. 석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아빠도 올 거예요. 안 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왜 여기 있어? 남편이 석진이도 봤어요. 석진아, 너도 여기 있구나. 우리 셋은 그 방에 앉았어요. 전화기는 계속 또 소리를 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셋이서 함께 있으면 돼. 그렇게 우리는 그곳에 있어요. 전화기는 계속 울려요. 누군가를 부르면서요. 하지만 우리는 받지 않아요. 가끔 복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보여요. 우리처럼 전화를 받고 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모두 똑같은 표정이에요. 텅 빈 표정이요. 이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전화를 받으면 여기로 와요. 그리고 다시는 못 나가요. 만약 당신 집에 오래된 전화번호가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 번호로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로요.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 당신도 와야 해요. 이곳으로요. 전화 받지 마세요. 절대로요. 저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요.